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 최애 드라마를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저의 최애 연예인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연예인 덕질, 워너원, 그리고 황민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워너원은 2017년에 엠넷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즌2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혀서 데뷔를 하게 된 그룹인데요. 그때 이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됐거든요. 완전 신드롬 수준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좀 바빴던 시기라서 프로그램을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는 모르고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 정도였어요. 그 대단한 인기랑 비교해서 저는 딱히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데뷔까지 함께하는 데뷔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방송은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워너원은 2017년 8월 7일에 데뷔를 하는데요. 그때도 저는 워너원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는데 가끔씩 TV를 보다 보면 강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좀 친근해져서 그 이후로 다른 곳에 나오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워너원고 제로베이스라는 예능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엠넷에서 했는데 워너원 애들을 어디 큰 특정 공간에 가둬놓고 애들을 그냥 놀라고 풀어놓는 컨셉의 방송이었어요. 거기서 막 게임도 하고 개별 방도 있고 해서 자유롭게 쉬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두고 해서 아무튼 그런 프리한 예능이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원어원에 관심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8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 보면. 그렇게 원어원고 제로베이스를 보고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좋아하다가 2017년 그해 연말 무대에서 워너원이랑 잭스키스랑 콜라보 무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잭스키스의 커플을 불렀는데 같이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취향 저격인 거예요, 무대가.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거기서 민현이가 최애가 딱 된 거죠. 저는 약간 하얀색이 잘 어울리는, 흰 의상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민현이가 되게 피부가 흰 편이기도 하고 노래도 내가 좋아하는 커플인데 목소리도 내가 좋아하는 적당한 미성에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최애라는 게 생기면서 호감이었던 감정에서 제 본격적인 원어원 덕질을 하게 된 거죠. 원어원은 프로젝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2017년에 데뷔해서 2018년까지 1년 몇 개월 정도까지만 이렇게 활동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많은 대부분의 팬들이 프로듀스 101부터 좋아하는 데뷔 팬이었어요. 근데 저는 2017년 연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됐으니까 너무 손해보고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이미 반년 넘게 막 같이 지내오고 친해진 상태인데 나만 갑자기 막 덜렁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때 왜 방송 볼 때 그때부터 안 좋아했지? 하면서 엄청 후회를 했죠. 그러다가 남은 1년이
좀 더 소중해진 거예요. 나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대. 1년 뒤에 해체한대. 나 이제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워너원을 좋아하면서 정말 평생 해본 적 없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연예인 생기면 팬카페 가입까지는 해봤거든요. 앨범 산 거 말고는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워너원 때는 팬카페 가입도 하고 댓글도 남기고 글도 써보고 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스밍도 해봤어요. 그때는 멜론을 썼었는데 스밍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노래도 아무렇게나 틀면 안 되고 1시간 안에 특정 곡이 몇 번 반복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틀어야 하는 순서대로 리스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막 하루 종일 폰에다가 노래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틀어놓고. 그때 멜론의 가수와의 온도인가? 내가 노래를 더 열심히 듣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면은 그 멜론에서 표시해주는 그 가수와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팬들 중에서 열심히 해서 최고까지 올라가면 최고로 99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뭐 99도까지는 못 해보고 90 몇 도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고 막 뿌듯해 하기도 하고 뭐 애들 생일이거나 데뷔일이나 그런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은 실검 이런 거 올려준다고 막 글 쓰고 태그 달고 기사 올라오면은 또 댓글 쓰러 가고 가끔 보면은 연예인 기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 오면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연예인, 같이 피크닉 하러 가고 싶은 연예인 이런 투표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누가 하지? 이랬는데 그런 것도 일단 워너원이 후보다. 그러면은 무조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별의 거 다 해봤어요. 그때는 그래서 계정도 여러 개였거든요. 이것도 진짜 부지런해야 알 수 있어요. 덕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하고 막 좋은 기사 나고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워너원이 되게 인기가 많으면서 광고 같은 것도 참 많이 했단 말이죠. 저는 2018년부터 제대로 좋아한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 광고 따라서 정말 다양한 굿즈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를 좀 말해보면 애들이 그려져 있던 요아이 음료수병 그런 것도 있고 애들 얼굴 그려진 가나 초콜릿 그리고 치약 광고도 했거든요. 애들이 엽서 받으려고 치약도 사고 그리고 비타오백 광고 모델 하면서 비타오백 팬미팅인가? 그거를 이벤트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오백을 박스로 사면은 그 박스 안에 그 이벤트 응모권인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 하나를 사면은 응모권 하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길 돌아다니면서 비타오백 박스 막 주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뭐 안타깝게도 당첨된 적은 없지만. 그리고 애들이 제 신한카드, 신한은행이었나 신한카드였나 그거 모델이어서 그 카드를 만들면은 카드에 애들 얼굴 그려진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민현이 얼굴이 그려졌나? 애들 얼굴이 다 그려졌나? 아무튼 그런 신한카드도 발급받았고 그리고 홈쇼핑에 무슨 후드티를 팔기도 해가지고 그 후드티도 샀어요. 그 후드티를 사야 무슨 사진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린티 시드 세럼 모델이었을 때
이니스프리 화장품도 사가지고 포스터도 받고, 또 롯데리아 가가지고 내 컷 사진인가 그것도 받고, 애들 다 같이 서 있는 판넬인가 그런 것도 받고. 아, 그리고 애들이 G마켓 모델도 하면서 G마켓에서 몇만 원 이상 사면 그랬나? 그러면은 택배 박스가 그 원어원 애들이 그려진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안에 굿즈들을 다 넣어서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참 여담이지만 그렇게 원어원 좋아하고 지금은 한 8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집도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무소유병이 한번 도진 적이 있거든요. 그 무소유병이 도졌을 때 그 많던 굿즈들과 앨범을 정리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좀 더 갖고 싶은 앨범 몇 장이랑 포토카드 몇 개 빼고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너블봉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블봉은 좀 남겨둘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응원봉만 남겨둘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다양한 굿즈를 샀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지금은 되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뭐 다른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광적으로 막 사고 모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해봐가지고 후회도 미련도 없는 그런 상태? 원어원은 11명이잖아요. 제가 팬이 되고 처음으로 컴백해서 산 앨범이 부메랑 앨범이거든요. 그 부메랑 앨범도 구성품이 있어서 11명 이렇게 각각별로 구성품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녀이라면은 미녀이 얼굴이 그려진 CD, 미녀이가 들어있는 포카, 미녀이가 들어있는 다른 구성품에서 미녀 풀세트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는데, 뭐 돈이 많으면은 앨범 많이 많이 사가지고 원하는 그 최애로 맞출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교환을 하거든요. 그 인터넷 온라인으로 바꿀 사람 구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미녀이 것만 이렇게 사기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대구의 하트렉스는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란 말이죠. 지하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약간의 그 공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포카를 교환하는 그런 장소도 없었어요, 거기는. 근데 팬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다 보니까 하트렉스에서도 급하게 요 앞에서 포카를 교환하세요, 이렇게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거기 서서 원하는 거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원래 성격 같으면 절대 못할 일인데 그때는 무조건 미니언 풀세트로 가져야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포토카드면은 포토카드 강다니엘 있어요. 황민현 원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트렉스 입구에 서가지고 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이 들고 포토카드 강다니엘 있어요. 황민현 원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니언 풀세트로 다 맞추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부메랑 앨범에서 구성품 중에 따조라는 게 있었어요. 따조를 아시나요? 저도 따조가 뭔가 했는데
90년대생이면은 알 수도 있는데 옛날에 치토스 같은 거 먹으면은 무슨 플라스틱 판때기처럼 쬐끈하게 생겨가지고 그 오각형인가?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끼우면은 공처럼 모양이 되는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따조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12개가 모여야 하나의 공이 되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이 회사가. 애들 11명하고 단체 사진 하나에서 12개를 모아야 하나의 공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걸 다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사진 못했지만 그때 지금 생각해도 왜 따조를 왜 만들었지 싶어요. 차라리 포토카드를 하나 더 주던가 하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앨범 구성품 중에는 아직도 그 따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때가 되게 오래 휴학하고 복학했던 때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거를 좀 포기했던 때이기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을 하던 때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좀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머리를 조금이라도 환기시켜주고 잡생각 안 나게 해준 게 이제 원어원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하나의 탈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 시험을 봤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시험 칠 때도 느낌이 왔거든요. 와, 나 이거 시험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적이 나왔는데 너무 못 친 거예요. 계산이 주였던 시험이었는데 완전 다 잘못해버린 거지. 그래서 너무 충격이어서 멘탈이 그때 완전 무너졌었어요. 저는 좀 안 좋은 버릇이 한 번 무너지면은 저를 진짜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좀 나쁘게 몰아붙이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정말 너무 우울한 날이었죠. 그렇게 우울한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영상이 떴었나? 아니면 팬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줬나? 민현이가? 그랬어요. 이게 어이없지만은 그거 하나에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까지 울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에 웃고 있는 내가 그때도 머릿속으로는 나 참 어이없다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 작은 글이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 되게 가기 싫은 그런 보통의 날이었는데 그때가 화이트데이여서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디스패치에서 이제 민현이랑 다른 원어원 말고 다른 가수분들하고 해가지고 세 명이서 사진 찍은 게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 딱 보는데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행복했던 적도 있고 항상 지하철 내리면 저희 학과 건물까지는 한 걸어서 15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멀어서 짜증났던 그 길이 애들 다 같이 나온 라디오 들으면서 걸으면은 그 캠퍼스가 괜히 예뻐 보이고 그랬어요. 어쩌면 내가 이 존재를 몰랐으면 마냥 피곤하고 마냥 짜증나고 걱정 많고 막 불안함 가득한 그런 하루들이었을 텐데 이 친구들을 알고 그 하루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되고 오히려 행복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방에 살다 보니까 콘서트나 공연 같은 거는 많이 못 갔는데요. 근데 또 뭐 많이 못 가긴 했는데 안 가지는 않았어요. 가기는 갔어요. 처음으로 봤을 때가 2018년 9월에 애들이 대구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대구에 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구가 아니니까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냥 포기를 했다 쳐도 이번에는 무조건 가야겠는 거예요. 이때 표가 아마도 이벤트 표였지 싶어요. 저도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구은행이었나? 무슨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표를 받아서 처음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이 두류공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2층에 제일 끝자리였어요. 거기가 야외 경기장이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먼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성냥처럼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보면서 어, 내가 좋아하던 애들이 존재하는 애들이었구나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원어원이 공연했던 그 공연장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그런 공간이 됐는데 지금도 거기를 지나면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콘서트, 여러 공연을 좀 다녔는데 되게 좋았던 공연도 있고 막 한 번은 앞자리 좀 가보겠다고 전날 밤에 가가지고 줄 서기도 하고 거의 밤새다시피 진짜 잠깐 2시간 정도 자고 하루 종일 줄 서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공연마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못 봤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참 그러다가 이제 유독 그 해에 저에게 무슨 행운이 떨어졌는지 당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마마를 했는데 그때는 마마를 한국에서도 했답니다. 마마 한국 그 티켓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당첨된 게 아니라 무려 레드카펫까지 들어갈 수 있는 표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대박이잖아요. 그때가 평일이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1교시 끝내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던 때였어요. 버스를 딱 타고 제 시간에 도착해야 안정적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하필 그때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이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제 예상 시간에서 한 1시간 가까이 늦은 거예요. 이미 늦어서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하필 바빠 죽겠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까지 갔다가 완전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DDP였는데 동서울에서 내려서 택시 타면 빨리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레드카펫 못 가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레드카펫 들어가는 거는 시간 못 지키면 못 들어간다고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100명까지가 레드카펫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한 80 몇 번이었거든요, 원래. 이미 완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어봤더니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원래 번호인 80 몇 번 줄은 못 쓰지만 제일 뒷줄에 제일 뒷번호로 쓰면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이지 뛰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다 그 레드카펫 존에 입장을 한 상태여서 저도 부랴부랴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가 정면은 레드카펫 그 포토존이었고 그 정면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오른쪽은 틱톡 같은 숏폼 찍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팬들이 그 정면 레드카펫 방향으로 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그 숏폼 찍는 공간에는 줄이 없어서 거기 제일 뒤로 빠져서 거기
에서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에서 두 번째 줄이었어요. 그리고 레드카펫을 하러 애들이 왔죠. 그 쇼폼 존으로 딱 왔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거 80 몇 번째 줄에 선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되게 가까이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애들 이목구비를 제대로 봤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되게 가까이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카펫 끝나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마마 그 시상식 하는 본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가운데에서 저는 두 번째 줄이었거든요. 스탠딩이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시상식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딱 보면은 가수들이 앉아있는 좌석이 있었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2시간 동안 원 없이 얼굴 구경하고 왔던 공연입니다. 그때가 저의 첫 스탠딩 경험이었는데 진짜로 그 파도 탄다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그때 처음 이제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가까이에서 봤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공연이었죠. 공연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무대를 다 한 번씩 걸어가면서 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 민현이하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 민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해주면서 고마워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그 황민현 슬로건 들고 있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황민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들고 있는 팬들한테 이렇게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눈 마주쳐 주면서 고마워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줘가지고 되게 놀라고 지금도 정말 정말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메타 기억 있잖아요. 소중한 기억 중에서도 아주 아주 소중해서 하나로 분류되는 그런 중심 기억이 있다면은 그때 그 순간이 그 기억으로 하나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2018 마마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게 해체콘이라고 해가지고 해체를 하면서 열리는 콘서트였는데요. 이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게 저는 그때 현장 실습을 한다고 경북 울진에서 지내던 때였어요. 울진이 강원도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울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강원도일 정도로 강원도랑 가까운 경북인데 그래서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려요. 대구 사람이라서 눈에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또 하필 날씨가 괜찮다가 그 제가 공연을 가기 바로 전날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이제 이만큼 쌓인 거예요, 눈이. 그래서 전날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다른 데 뭐 대구에 살면은 기차표라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갈 텐데 여기는 경북 울진이니까 울진도 시내에 있는 울진이 아니라 바닷가 쪽에 있는 외곽지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해둔 그 버스를 못 타면은 절대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거긴 동네가 택시도 2대밖에 없고 미리 예약을 해둬야 돼요. 안 그럼 택시도 못 타요. 그래서 전날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죠. 물론 눈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거기가 하도 눈이 많이 오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제설 작업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다행히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제가 딱 타고 마감이 된 거예요, 자리가. 제가 탄 정류장에서 한 10분 뒤에 다른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탔으면은 다음 차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 되게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눈을 뜰고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콘서트를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토요일 콘서트를 갔어요. 왜냐면은 목, 금, 일은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밖에 못 가서 토요일 콘서트 티켓을 구했는데 근데 그때 해체콘 때 그 11명이 개별 무대를 했거든요. 근데 11명은 A팀, B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A팀은 목요일, 토요일, B팀은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만 개인 무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민현이는 하필 금요일, 일요일에 공연을 하는 순서였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에 공연을 가서 민현이의 개인 무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좀 아쉽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왜 그거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음, 암튼 그 해체콘을 고척돔에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고척돔을 가봤거든요. 저는 그때 스탠딩 자리여서 스탠딩도 스탠딩 그 대기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 찾는다고 정말 고척돔을 한 바퀴 돌았어요. 고척돔 너무 크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많고 고척돔은 너무 크고 일단 해체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연은 물론 재밌었는데 이게 제 눈앞에 담기는 이 11명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밌기도 했지만 참 슬픈 콘서트였어요. 공연 제일 마지막에 그 애들이 뷰티풀 파트 2라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 끝나고 나서 이제 퇴장을 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때부터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로 살면서 그 정도로 울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꺼이꺼이 우는 사람 있잖아요. 악을 쓰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도대체 무슨 감정이길래 어떤 감정이길래 저렇게까지 우는 거지?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그 해체콘에서 마지막 순간에 너무 울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앞에 사람도, 내 옆에 사람도, 내 뒤에 사람도 그냥 다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탈수가 올 정도로 많이 울었고, 그 원어원 해체콘이 그 사이코패스 퇴장으로 유명한 콘서트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애들이 마지막에 퇴장을 하는데 11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씩 왼쪽 한 명, 오른쪽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인사를 나누고 퇴장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다니엘 혼자만 남아서 혼자 인사하고 퇴장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퇴장 연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그거는 그 목금토일 공연 중에 일요일에서만 했고 저는 다행히 토요일 공연을 봤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마지막에 인사하고 다 같이 내려가는 엔딩을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명 한 명씩 나가는 엔딩을 직접 봤으면은 트라우마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에 가서 다 같이 퇴장하는 장면으로만 마지막을 본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단은 애들이 퇴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뷰티풀 파트 2라는 노래는 그때 이후로 절대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됐고, 그 노래를 딱 틀자마자 그냥 그때 그 순간이 재생되면서 생각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못 들어요. 그리고 이 노래만큼 못 듣는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애들이 다 같이 퇴장하고 나서 관객도 퇴장을 해야 되는데, 스탠딩은 퇴장할 때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퇴장을 하는데, 그때 애들이 다 나가고 나서 텅 빈 무대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워너원의 술래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도 저는 못 듣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제목이 술래인 만큼 가사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술래인데 찾아야 하는 네가 없어져서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이제 그만 나와줄래? 이런 가사였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가사잖아요. 애들은 이미 가버려서 눈앞에 없고 그 술래라는 노래는 너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사방에서는 전부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 술래라는 노래도 뷰티풀 파트 2만큼 못지않게 트라우마가 남는 노래가 되었어요. 어쩌다가 듣게 되면은 그때 그 탈수 올 정도로 울던 저도 기억나고 막 사방에서 막 들려오던 그 막 울음소리도 막 기억이 나고 그래서 술래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 노래였다. 워너원이 물론 그 이후로 마마였나?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대를 한 적도 있지만 몇 년간은 그 두 노래는 못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들으라면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트라우마가 된 노래가 있었다. 2018년은 정말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후회 없이 누군가를 좋아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게 행복했기 때문에 요즘 좀 간간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워너원이 해체하고 난 이후에는 저는 민현이가 최애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민현이 따라서 뉴이스트 좋아하는 러브가 됐고, 뉴이스트도 해체하고 나서 제 솔로로서 민현이를 좋아하는 황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워너원이 이번에 재결합이라고 해도 되나? 이제 다시 뭉쳤잖아요. 그래서 물론 11명 다 같이 모인 건 아니지만 이제 2명을 두고 이제 9명이서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제가 처음 애들을 좋아하게 됐던 워너원과 제로베이스를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제로베이스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돌려보니까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11명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연예인 좋아하는 거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시간을 좀 이겨낼 수도 있게 해줬고 친구가 돼주기도 했던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물론 민현이를 되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한 명의 그 팬, 한 명의 황도인
그런 사람이지만 그때 그 2018년에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광적으로 좋아했던 그 시절은 나중에 죽기 전에도 이렇게 주마등으로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워너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